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보험플랜 119 최은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험에 왜 가입을 하십니까? 큰 질병이나 만약에 닥쳐올 사고에 대비해서 혹은 노후에 돈을 좀 마련해 둬야겠다는 생각에 연금보험 가입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보험플랜 119로 문의 주시는 시청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계신 전문가들의 사례를 들어보더라도 상황에 맞지 않게 목적에 맞지 않게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이 잘 가입이 돼 있는지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새해가 되기 전에 내가 가진 보험이 잘 가입이 돼 있는지 꼭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야 될 텐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보험 고민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은 보험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노하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강진옥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보험을 왜 가입할까요? 어떤 나에게 만약의 상황, 그 상해도 있고 질병도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좀 큰 돈이 들어가거나 할 때 그것을 비용을 절감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보장을 얼마나 받는지,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장을 잘 받으셨나요? 자,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다음에 보면 실속 있는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보시면 나의 가족 병력 또는 우리 집의 선천적 질환 또는 내 체질, 그 다음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 다음에 식습관, 그리고 나의 경제적 능력, 납입 능력, 요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먼저 꼭 생각을 하시고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말하면 맞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맞춤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몸에 맞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보험도 나의 상황하고 맞지 않으면 나한테 전혀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럼 당뇨가 발생했을 때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상해보험만 상해로 또 사망하거나 상해로 다쳤을 때 혹은 암만 많이 가입을 해놓으시면 물론 여 밑에서 암은 사회적 통계로도 많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오히려 우리 집 가족 병력이 나한테는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것은 나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한 요것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통계, 발병률과 이제 그거 치료 비용인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암이죠. 암이 35%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폐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6천에서 7천 또는 전체적으로 보면 1억 가까이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보험을 선택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는 사람이 와서 또는 누가 이거 좋다더라 해갖고 방송 보시고 그냥 좋다더라 해서 쉽게 가입하시고 나면 내 몸에 한쪽 팔은 길거나 또 다리는 짧은 그런 옷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8세 가장이 최근에 야근도 많았고요.
업무 스트레스도 되게 많았어요. 술자리도 많고 연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한 며칠째 아프고 메스꺼름이 있다가 샤워를 하다가 도중에 쓰러져서 119로 이송이 됐고 거기 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긴급 시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바로 병원을 가셨기 때문에 이분은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험증권을 갖고 와서 내가 보험을 뭘 받을 수 있나라고 체크를 했는데, 자, 이분은 자, 검사비하고 시술비 전부 합쳐서 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때 검사비에 비급여 즉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것도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이분이 가입하고 있는 거는 CI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80세 보장 CI 종신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은 종신이에요. 100세, 150세 가는데 그 안에 있는 특약이 대부분 80세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질병보장기간은 80세로 했고 20년 납으로 잡아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분은 한 달에 25만 6천 원씩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진단비는 뭐가 있었냐면 뇌출혈로 3천만 원이 가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나는 당연히 한 3천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술비 특약도 1종에서 3종 25시 100만 원이 있었고 입원비가 3일 초과 1일당 3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보면 굉장히 모양이 그럴싸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빵원. 실손보험은 가입이 안 돼 있어서 그나마도.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다 서류를 열심히 청구해서 좀 보장을 받아볼까 하고 냈는데 빵원 보장 받으실 게 없습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한명아님은 손해보험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셨고 이분은 100세 보장 20년 납을 했는데 보험료는 14만 3천 원을 냈고 뇌졸중 진단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천만 원 있었고 수술비가 30대 질병 300만 원, 그 다음에 1일 이상 3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손보험도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분은 청구를 했다고 하면 뇌졸중에서 3천만 원 받았고요. 입원비가 1일 이상이니까 이분이 지금 3일 입원했다 퇴원하셨기 때문에 9만 원을 받았고 실손 의료비에서 90% 하고 비급여는 40%를 받아서 190만 원. 총 이게 3,200만 원을 이분은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병원은 지금 아까 250만 원 들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생긴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는데 자, 이분이 병원에 가서 받은 진단 코드는 I65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 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었어요. 혈관이 살짝 막혔던 거예요. 자, 그럼 왜 안 줬을까? 보니까 보장의 영원 이유는 이분은 뇌출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뇌출혈로 가입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뇌졸중에서 주는 I64 이쪽인 거예요. 54%가 해당이 되는 이쪽에 보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을 못 받는 거죠. 만약에 뇌혈관으로 된 이쪽을 가입하고 계셨으면 여기도 포함이 되죠. 자, 이 세 개가 다 포함이 되는 뇌혈관, 2개가 포함되는 뇌졸중까지는 이게 다 되는데 뇌출혈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보장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보험을 가입하실 때 뇌출혈, 뇌졸중 아무거 다 되는 거처럼 설명을 또 막 그렇게 하시면 어리버리하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막상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빵원 얼마나 허망하실까요? 또 있습니다. 이분은 46세 가장이세요. 암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생명보험은 2년 이상이 지나야 100%를 줍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1년 이상만 지나도 100%를 주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이 가입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들어간 돈은 순수 보장형으로만 가입을 했고 이분은 암보험을 생명보험에 가입하시면서 7만 원이 들어갔고 손해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6만 2천 원 들어갔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만기 환급형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없어지니까 나 너무 아깝다. 나 나중에 만기에 받고 싶다. 근데 우리가 만기가 100세예요. 이 100세라고 하는 거는 그때 내가 이 돈을 찬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나 싶은데 보세요. 7만 원인 게 11만 8,900원 12만 원을 냈어요. 암 진단비 2천만 원 하나를 받겠다고 12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된다면 저는 다른 질병까지 하면 이분은 4, 50만 원 넘게 내야 되는데 보험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순수 보장형을 저는 좀 아깝죠. 없어지니까. 없어진다 생각하면 아깝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보장을 내가 암이 걸리면 보장도 받으시는 거고요. 암이 안 걸리면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그런 말도 해요. 부죠. 내가 병 안 걸리고 차라리 안 아프고 이 돈 없애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7만 원과 6만 2천 원을 들었어요. 이제 생명에서는 고해감이 1억을 준대요.
자, 1억을 주고 여기는 고액암이 5천이 나왔고요. 그리고 일반암은 똑같이 2천이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 생명보험에서는 대장 전막내암이 소외감으로 유사암으로 빠져서 6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이분이 2년 이상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분은 1년 6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도 50%밖에 적용이 안 돼서 3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손해보험에 암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조금 더 내가 그 손해보험 내에서도 일반암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돼 있나 내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체크를 하셔서 가입을 하셨다면 대장 전막내암 2천만 원이고요. 손해보험은 1년이 넘으면 다 주니까 2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어요. 2천과 300. 1,700만 원의 엄청 큰 비용이 차이지는 거죠. 이거 가입하실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설마 나한테 일어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변에 생각해보면 저희도 많고요. 상담하다 보면 많아요. 또 다음 건 하나 볼까요? 혈압약을 드시는 60세 아버님이세요. 근데 이제 요거는 자녀분인데 약을 드시고 유병이 있어서 일반 보험은 가입이 안 되니까 이분이 유병자보험, 간편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거기에 간편 입원 플러스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10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세 넘으니까 비갱신형으로 하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희도 대부분 10년이나 20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다면 당연히 20년짜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1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가입을 했어요. 자, 근데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 입원 플러스 보험이. 근데 이분이 지금 아버님께서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놔두셨는데 감기가 계속 깊어져서 병원을 가셨는데 폐렴이 됐고요. 그래서 그 대학병원을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입원하시고 처음에 가셨을 때는 숨을 못 쉴 정도로 불편하셔서 중환자실도 입원을 하셔서 하루 입원하시고 일반 병실로 옮겨서 이틀 입원 후에 퇴원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속에 있는 입원 특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분은, 자, 이게 아버님 나이로 하면 100세 보장 20년 납의 월보험료. 즉, 아까 앞에 분 얘기는 3일 초가 1일이어서 4일째부터 보장을 받아서 나쁘다 못 받았는데 이분은 1일 이상 2만 원이에요. 그래서 16,900원이라고 하는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분은 3일 입원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급이든 뭐든 3일 입원해서 6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간편 입원 플러스 보험을 가입하신 분은 자, 100세 보장 하는데 여기는 33,000원이에요.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일 이상만 입원을 하시면 상급 병원으로 입원을 하시면 처음에 이제 이게 중환자실을 뺀 일반 병원에서 2일 이상만 입원하면 100만 원이 나와요. 이거는 2일 이상, 며칠이라는 게 아니라 2일 이상만. 그 다음에 중환자실 입원하시면 하루만 입원하셔도 100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쪽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3만 원 내고 200만 원을 내가 받게 되는데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연 2회밖에는 안 줘요. 근데 어르신들이 폐렴으로 막 입원하시거나 급성으로 병원 가시는 게 뭐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게 아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또는 뭐 많아봐야 2-3번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돈을 자녀분들이 가입해 놓고 나서 200만 원을 받게 되니까 간병비도 다 됐고요. 또 충분하게 치료하시고 퇴원하시고 나서 영양 보식도 하시고 이렇게 보험이 재테크처럼 활용이 되는 거죠. 똑같은 2배 한 정도밖에 안 되는 보험료를 내고도 이렇게 보장을 받는 분과 보장을 못 받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가입할 때 신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질병 후유장애 3에서 79%예요. 자, 이분은 36세 여성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0세 보장을 하면 너무 비싸서 90세로 제가 예산을 해봤어요. 자, 90세 보장 20년 납을 했는데 대부분 여러분에는 3에서 79% 질병 후유장애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80% 후유장애가 있어서 맥스 5천만 원을 가입을 했어요. 최대한도로. 그랬더니 보험료가 2,800원. 굉장히 싸죠. 그 다음에 3에서 79%짜리 진단이 있어서 이분은 맞춰서 했는데 90세, 100세로 하면 너무 비싸니까 90세로 했더니 35,680원. 이거는 이 여성분이라서 그래요. 여성분이고 젊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쌌어요. 자, 그랬는데 요거는 조금 제가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건지 이거는 진짜 사례는 아니고 여기서 한 2개 정도, 2개 정도는 3개 정도는 보통 받으실 수가 있는데 받는 금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분이 위암 제거 수술을 위암을 받으셔서 위암 제거 수술하면 5천이죠. 50% 받아요. 2,500 받으셨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이가 됐어요. 간암으로. 그래서 간의 4분의 1을 제거하면 또 50%예요. 그럼 또 2,500 받았어요. 그리고 났는데 몸이 안 좋아서 신장이 나빠져서 내가 혈액투석을 하기 시작하면 맥스 75% 3,750만 원을 또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나는 보험 하나만 가입했거든요. 다 우리가 일반 암 진단비나 80% 후유장애 같은 경우 5천만 원을 주던 1억을 주던 한 번 주면 끝나는데 저는 5천만 원짜리 하나를 가입했는데 위암 걸려도 좋지요. 간암 걸려도 좋지요. 그다가 정말 신장까지 나빠져서 혈액투석을 했더니 또 3,750만 원을 또 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무릎이 굉장히 약해요. 무릎이 약해서 나이가 먹어서 그 무릎 관절 수술을 했어요. 한 촉당 30만 원, 30%. 그러면 1,500만 원. 두 쪽 하시면 얼마죠? 3,000만 원. 대부분 다 두 쪽 하세요. 한쪽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3,000 되죠? 그리고 났는데 치매가 왔어요. 우리가 보통 중증 치매 입원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분이 지금 아까 80% 후유장애를 치매로 받았어요. 80%. 여기서 한 번 받았어요. 치매로. 다른 건 여기서 해당이 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치매를 다 받아서 5천은 그래도 이분은 받으셨어요. 2,800만 원을 내고. 그런데 치매도 CDR 척도 2, 3, 4, 5점을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아주 초기 치매는 진짜 보장을 해주는 치매보험은 어느 곳에도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치매는 보시면 중증 치매 진단이라고 돼 있지 앞에 중증이 빠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 80% 정도를 돼야지 우리가 중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병 후유장에서는 40%부터 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40%니까 오사 2천만 원 내가 받았는데 치매가 점점 좋아지나요? 점점 깊어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60%가 되니까 1,000만 원을 또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80%까지 몇 년의 진행이 계속돼서 또 1,000만 원 받고 또 정말 아무도 인식할 수 없고 병원에 모셔가야만 하는 100%의 치매 상태가 됐을 때도 또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은 5천만 원을 가입해서 1억 5,250만 원을 받게 됐어요. 이게 질병 후유장애의 무서운, 이게 얼마나 이 고객, 시청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유리하잖아. 5천만 원짜리 하나 가입했는데 내가 1억 5천을 받았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손해보험사 이런 보험, 이런 보장은 빨리 없애야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내놓은 지도 한 6, 7년 전서부터 내놨는데 내놓고 나서 2, 3, 몇 년 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앞다퉈서 내놨다가 앞다퉈서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지금 3개 회사 정도가 문을 열어놓고 질병 후유를 하는데 이게 12월 한정적으로는 좀 많이 좀 진폭이 좀 크게 열어놓은 문이 있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걸 좀 더 한 2개사가 몇 개 안 하는 좀 더 많이 줄어들고요. 질병 후유도 3에서부터가 아니라 20%부터 시작한다는 말도 지금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요런 보장을 조금 더 깔끔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렇게 됐어요?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강진옥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몸에 꼭 맞는 옷처럼 정말 적합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 사례를 통해서 어떤 담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증권에는 빠져있는 것들은 혹시 없는지 꼭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보험에 꼭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강진옥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속 이어서 강의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질병 후유장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다음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아이의 행복 지킴. 즉 한번 볼까요? 아빠의 빈자리라고 제가 캐션마크를 달았는데 35세 가정이 아빠, 엄마, 4살 아들과 2살 딸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죠? 4살 아들과 2살 딸. 사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때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경우 같아요. 제일 예쁜 모습 많이 보여주는 행복한 그런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또 돌아가시게 되는 것도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치료비를 계속 내가 소모하는 그런 중대한 장애 상태가 되는, 아까 후유장애라든지 장애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아빠가 빈자리가 되는데, 자 보실래요? 경제활동기에 30에서 59회 요 사이에 남자들이 사망하는 확률이 4명 중에 1명이에요. 25%예요.
자, 우리가 암이 35%가 넘었다고 굉장히들 겁먹고 있는데 이 60세 이전의 남성들이 아빠가 사라지는 것도 25%,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오늘 우리 아빠가 건강하게 퇴근하시면 박수 쳐드리고 꼭 안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런데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가입한 게 201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해서 사망보험금을 많이 준비한 것 같지만 평균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없어졌지만 우리 가족은 살아야 돼요. 가구당 평균 부채는 6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보다 더 많죠. 그 다음에 자녀 한양당 3억 900이 나왔는데 이것까지 않더라도 미니멈 저는 1억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가구당 생활비 써야 되죠. 자, 여기 슬픈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누가 다 책임지죠? 엄마가 책임지는 거예요. 딱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엄마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라 저는 그렇지 않아요. 맞벌이는 엄마 목도 아빠 목도 사망보험, 즉 두 분이 다 종신보험을 가입하셔야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 볼까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 교육비, 남은 가족들의 생활비.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종신보험으로 하냐 정기보험으로 하냐 이거가 항상 고민이거든요. 비교를 해볼게요. 38세 가장이 1억이 최소 금액이에요. 1억을 준비하는데 15년 납 종신보험으로 가입하면 28만 5천 원이에요. 자, 요거는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조금 더 말하자면 노후에 해약환급금이 높은, 즉 사망보장이 좀 이제 뒤에 많이 가서 내가 찾아 쓸 수 있는 걸로 했더니 조금 더 비싸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25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선에 나와요. 1억 하나당. 그런데 28만 원, 25만 원 솔직히 가입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여기 노후자금이 있지만. 그런데 돈이 없어. 이렇게 처음에는 기분 좋게 해요. 근데 한 5년 정도 놓고 나면 이게 막 허걱거려요. 아까 제가 보험료 납입 능력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중도 해지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또 이것도 방법이에요. 똑같은 1억을 보장하는데 4만 3천 원밖에 안 들어요. 4만 3천 원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기보험이니까 60세까지 65세 보장이에요. 왜 제가 65세를 하냐면 보통 평균적으로 둘째 독립시기, 얘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야말로 자기가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나이에, 즉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 순간이 보통 우리가 65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65세까지만 보장을 하고 65세 납으로 하니까 4만 3천 원이고 65세가 되면 여기는 없어져요. 소멸. 그런데 얘는 남아있죠. 해약환급금이. 이거는 1억이 남는 게 아니고요. 돈을 냈던 이 돈이 쌓여서 5,130만 원이 이 돈에 플러스 알파로 이자가 붙어서 이게 해약 환급금이 남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노후자금으로 쓰자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종신보험을 갖고 노후자금을 합시다라고 막 추가 납입 넣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의 역할이 있고 연금보험은 연금보험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도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보험이 오히려 이런 불의의 사고는 막을 수 있는 최소의 비용인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맞벌이라고 해서 아빠 거만 들고 엄마 건 안 들고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만약에 잘못되면 아빠는 생활비가 2배로 들어가요. 솔직히 여자들 맞벌이를 하지만 우리가 엄마들이 직장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집 오면 가사도 다 하잖아요. 물론 남편들이 도와줘도.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가사 도우미를 써야 되든지 뭔가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를 하고 계시면 엄마 목도 있어야 되고 아빠 목도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기보험이냐 종신보험이냐 요거는 나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난 종신보험을 할래요 라고 하신 분, 자, 돈이 없는 분은 정기보험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저축하고 보험하면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1억을 모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아파트 살고 있는 거를 내가 좀 더 늘려가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한 5년 동안 저축을 해서 1억을 만들래? 2억을 만들래라고 하셔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1억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목표 자금은 저축에서 후치 자산이에요. 여기는 없잖아요. 이 중간에 내가 1,000만 원을 저축했어요. 그러면 내 돈은 얼마죠? 1,000만 원이에요. 또 몇 년 뒤에 2,000만 원 됐어요. 그럼 요건 2,000만 원이 내 돈이에요. 이게 후치 자산이니까. 이건 저축이에요. 그런데 종신보험은 우리가 선취자산이라고 해요. 즉 1억이 필요해. 아까 우리가 행복을 위한 자금이 한 1억 정도는 필요하겠어 라고 준비를 하면 보험을 가입하는 그 순간 여기는 1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즉 어떠한 불행한 사고가 생길 때 경제적인 충족, 여기는 보험료 단 한 번만 내셨어도 10억을 만약에 준비해 놓으셨으면 보험료 한 번 내시고 10억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취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뒤에 적립금이 쌓이는 건 있지요. 그러나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것은 이거거든요. 요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하고 보험을 혼돈하지 마시고요. 나의 목표에, 재무 목표에 맞추어서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이 보험을 활용해서 재테크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저축을 해서 재테크를 하는 게 나은지 요거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은 저는 대표적으로 상속세 납부자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8만 원씩이나 내는 돈을 노후자금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사망을 하셔서 우리 집에 재산이 한 10억에서 20억 또는 50억,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붙어요? 상속세가 붙어요.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시거나 현물로 내셔야 돼요. 근데 현물로 내시게 되면 부동산을 하시게 되면 공시지가로 내가 상속세를 냈으면 공시지가로 싼 가격으로 상속세를 계산했으면 싼 가격으로 현물로 납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현금이 있어요. 현금을 못 내면 나라에서 그 내 상속재산을 잡아가요. 팔아봐서 그걸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큰 불이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종신보험. 왜? 사망하면 돈이 나오잖아요. 2억, 3억, 100억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마이냐가 문제이겠죠. 그래서 피땀 어리게 모인 재산을 안전하게 물려주는 게 종신보험이 최고다. 이거는 국세청에서도 권유하는 게 종신보험을 활용하라고 돼 있어요. 볼까요? 그럼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야 나는 상속세 낼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있다는 거죠. 여기 제가 보시면 15억 정도의 내 재산이 있어요. 15억이면 강남의 아파트는 20억에서 30억 정도 넘거든요. 그런데도 아파트 조금 있고 조금 정도만 되면 15억이 되면 얼마를 내시게 되냐면 2억 4천에라는 상속세를 내셔야지 돼요. 물론 여기 조금 할인되는 거 있지만 2억 4천이라는 돈. 그런데 은행에다 2억 4천을 넣어놓기에는 1% 이자를 주고 없거든요.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저는 종신보험을 미리미리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자, 내 재산이 한 10억 정도 있어요. 그러면 9천만 원 세금 내셔야지 돼요. 그러면 1억 정도 해놓으시면 내가 사망하고 1억이 나오면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그걸로 상속세 내고 재산을 안전하게 물려받겠죠. 상속세를 안 내고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뚝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40억, 50억, 100억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하면 20에서 15억은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5억에서 6억까지는 크게 상속세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으냐?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묻지마 사망이에요. 종신보험은 그냥 한 번만 넣어도 돈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일반 하지 말고 종신보험에서 지금 상속세를 내려고 하시면 저해지 종신보험이 있어요. 저해지 상품은 일반보다 20%가 저렴해요. 저렴하다는 얘기는 조금 내고 내가 많이 보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를 40대와 50대, 60대 여자, 남자 15년 납으로 계산했어요. 월 보험료로 계산했고요. 자, 180회 납입을 총 했어요. 내 사망보험금은 1억이에요. 자, 제 차이가, 내가 보험료를 다 내고 사망했을 경우를 감안을 해보면 60대인 남자분은 돈을 다 8천을 냈기 때문에 남는 돈이 2,100개는 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40대 여자 같은 경우 얼마죠? 나는 4천을 내고 1억을 받으니까 6천이 플러스 알파가 됐어요. 내가 내지 않은 돈을 내가 받았어요. 이거는 내 돈을 다 냈다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내고 1억을 받으면 예를 들어 이분이 40대 여자가 21만 7천 원을 내시고 1억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게 보험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차익을 우리가 좀 계산을 하다고 보면 우리 집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좀 커갈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미리 내 재산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정말 좋은 어떤 재테크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속세, 절세 또는 절세 보험을 활용한 절세 플랜인데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도 보험을 활용하시면 절세를 하실 수 있는 팁이 그나마 남아있는 게 오로지 보험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한 사례를 해서 종신보험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제가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나의 상황이에요. 즉,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나는 나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맞추어서 사회적 통계를 해서 보험을 막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8개, 10개, 한 20개 되는 보험사를 통해서 그중에 나한테 제일 적합한 보장과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중요한데,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혼자서 못 하십니다. 혼자서 이렇게 방송을 드시거나 뭐 해서 어디서 물어봐갖고 한두 개를 가지고는 비교를 다 할 수 없고요. 반드시 전문가를 활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보험은 그렇게 가입을 하셔야 두고두고 이렇게 보면서 내가 혜택도 보고 어떤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그냥 누가 와서 어떻다더라 이렇게 쉽게 가입을 하시고 나면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아이고 이걸 왜 했나, 이건 낸 거 아까운데 이걸 어쩌나, 이런 후회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보험은 반드시 신중하게 꼼꼼하게 고민하셔서 점검하시고 가입하시는 거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강진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보험은 내 몸에 꼭 맞는 옷처럼 정말 나에게 적합한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서 실속 있는 보험이라면 어떤 점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새해가 끝나가기 전에 내 보험도 한번 꼭 점검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보험과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고민들을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저는 40대 후반인데요. 네. 저희 남편도 40대 후반이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 남편이 혈압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고혈압이 그래서, 있으세요? 네, 고혈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몇 번 보험 문의를 했었는데, 아, 예. 그때는 막 고혈압 있으면 막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보험을 많이 가입을 못 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은 나이나 갱신형으로 안보험 1,000만 원밖에는 가입이 안 돼 있고 다른 보험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다른 보험을 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아, 그럼 지금 남편분께서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거죠? 예, 지금 매일 먹고 있어요. 약을. 얼마나 드셨어요?
저희가 그 2013년 3월 정도에 발병을 해서 아. 13년 정도 발병해서 지금 계속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한 4년 정도 드시고 계신 거네요. 예. 시청자님 지금은 고혈압 진단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많다라고 저희가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예. 희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라이나 생명의 플러스 암보험 말고는 다른 보험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없어요. 예, 저희가 이강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40대 후반에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요.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신 지 한 4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를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남편분께서 네. 사실 그 보험을 두 가지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가족이 건강하셨거나 왜냐면 여태까지 아프신 분들이 없어서 보험이 준비가 안 되셨던 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분이 또 보험을 싫어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가지에 속하시는 가족이 아닐까. 예,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여태까지는 정말 가족분들이 건강하셨지만 앞으로는 건강하시지 않을 확률이 더 커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몸이 노화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각종 질환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저희 그 배우자분께서 이제 고혈압 질환을 이제 앓고 계시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 그냥 난 약만 먹었지라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나라 그 전 국민을 통틀어서 통계를 내보니까 36%가 만성 질환자로 나와 계세요. 네,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시겠죠? 네. 근데 이제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 전에 불과 한 2, 3점만 해도 사실 고혈압을 우리가 실손 의료비를 이제 받고는 있었지만 각종 서류를 막 들어와야 돼서 심사가 되게 까다로워서 거부가 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혈압만 있으시다고 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뭐 약봉투만 있으시면 뭐 꾸준히 복용도 잘하고 계시고 정상 유지를 하신다고 하시면 약봉투만 있으면 이제 실손 의료비는 이제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아무 진단이 없을 때 가입을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특약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분이 이제 혈압이 있으시다 보니 이제 정상체로는 이제 가입이 안 되시고 우리가 이제 일반 보험인 보험료가 한 5만 원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플러스 할증이 붙어요. 네, 그래도 다행히 이제 혈압만 있으셔서 할증이 많이 붙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다 또 다른 진단이 있으시면 할증이 좀 뭐 몇 배로 붙겠죠. 그래도 이제 다행이신 게 이제 할증체로 이제 가입은 가능하신데 이제 간단하게는 가입은 가능하시나 제가 이제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40대 후반 정도시니까 이제 50이 이제 아마 코앞이시겠죠?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라이나 보험이 그때 마침 그 혈압이 있으실 때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뭔가 이제 느낌이 있으셔서 가입은 하셨던 것 같죠. 네. 그래서 지금 2013년에 이제 가입을 하셨을 때 10년 갱신을 통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10년이 지나셔서 이제 예를 들어서 60 정도 되셨을 때 이 보험료가 갱신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300% 이상이 뛸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지금 5년 갱신도 그렇게 300% 이상이 뛰고 있는데 과연 10년 이상 제일 많이 오르는 인상폭이 오르는 인상폭이 되는 그 특약들이 암 진단비하고 질병 입원 특약이에요. 거기서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진단비를 이렇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 보험이 이제 10년 있다 너무 많이 오를 텐데 그때 가서 이거 과연 유지를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과감하게 얘는 좀 이제 마음의 정리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하셔서 얘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갱신 주기도 10년이 아닌 20년 갱신 주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도 아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20년 갱신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혈압이 있으시다 보니까 원하는 특약을 가입하실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반대 급부적으로 정상적이시면 뭐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 뭐 조금 아까 우리 강진호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질병 휴유장애 이런 것들을 그냥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신 자격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지금은 이제 혈압이 있으셔서 가입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도 물론 지금 이제 배우자분 보험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족분들도 좀 지금은 건강하실 때 좀 이제 새해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보험 계획을 좀 세우셔서 준비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새해가 바뀌기 전에 이제 뭔가 항상 보험은요, 바뀌어요. 근데 좋게 바뀌면 좋지만 안 좋게 바뀌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히 우리 배우자분 같은 경우는 실손은 가입이 가능하신데 네. 그거 말고도 지금 3대 진단이라든가 뭐 수술 특약이라든가 이제 보험이 전혀 없으셔서 예. 지금 만약에 이거를 비갱신, 갱신이 아닌 보험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물론 실손 의료비는 어느 회사나 다 갱신형입니다. 1년 갱신을 통해서 가거든요. 예. 네네. 그런데 다른 특약은 비갱신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갱신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네네. 남편분 같은 경우 나이가 좀 애매하세요. 배우자분이.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일단은 안내를 드릴 것은 좀 합리적으로 내가 보장을 좀 많이 가져가겠다 그러면 네. 20년 갱신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20년 있다 한 번 오르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팁이에요. 지금은 일단 포괄적으로 좀 종합으로 가지고 가세요. 많이 진단비를 가지고 가시고 네네. 그리고 나서 그때 20년 후에 보험이 좀 많이 오르시면 특약을 좀 줄이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가서는 많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 네,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왕성할 때 사실 이게 암도 왕성하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 많이 필요하셔서 좀 보장을 많이 가져가시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대 진단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또 제가 이제 아까 혈압이 있으셔서 안 되는 특약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예. 보통 아까 전문가님 얘기하셨던 뇌경색 있죠. 중풍. 네.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중풍, 뇌경색. 이게 이제 보장이 원래 고혈압 환자들은 가입이 안 되시는데 네네. 한 군데 가입이 되세요. 한 군데 회사가 가입이 그래도 되셔서 그 뇌졸중 진단비를 같이 좀 포괄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암 진단비라든가 뇌출혈 진단비, 왜냐하면 뇌졸중 진단비를 제가 조금 아까 1,000만 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뇌혈관 질환은 악화가 되지 진행이 점점 된단 말이에요. 나아지진 않고. 그래서 뇌출혈 진단비를 추가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 일단은 암 진단비 2,000만 원, 뇌출혈 2,000만 원, 그 다음에 뇌졸중 1,000만 원,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은 이제 남자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올 확률이 더 많은 걸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급성심근경색에 제가 3,000을 넣어드렸어요. 네. 네, 근데 급성심근경색 3,000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진단비를 지금 많이 넣었잖아요. 굉장히 네.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갱신을 통해서 가져가시면 이렇게 풀담보로 가지고 가실 수가 있어요. 실손 또한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조금 아까 못 가져간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를 못 가져가신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을 수술 특약을 통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수술비를 가입을 하시면 뇌혈관, 심혈관 이런 스텐트라든가 우리가 이제 신개발이라 그래서 크롤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것도 이제 혈관을 확장해주는 기술인데 그것 또한 손목을 통해서 아주 요즘에 간단하게 시술이 돼요. 그래서 네. 그런 크롤이라는 그 시술을 하실 수 있는 수술 특약을 좀 가져가시면 뭐 완벽하진 않아요. 이 보험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요 정도 일단 준비를 하시고 좀 천천히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요. 가입만 되면 빨리 가입을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보험이 없어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나이가 네. 드니까. 네, 그러시죠. 네, 지금 네. 너무 그래도 여태까지 혈압만 있으셔서 너무 다행이세요. 정말로. 네. 예, 예.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3대 진단비하고 실손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남자분이다 보니까 이제 상해 특약, 물론 종신을 준비를 따로 못 하시지만 상해 사망이라든가 휴유장애 준비하셔서 좀 이제 사망에 대한 보장을 좀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남편 운전하시면 운전자 보험을요. 비용 담보라 그래서 우리가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한 5,000원만 추가하시면 이 보험에 같이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아, 예. 예전에는 각각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네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증권에 묶으시면 보험료가 훨씬 절감이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한 11만 원에 지금 설계를 해드렸는데 이 정도면은 지금 배우자분 나이에 아마 적절한 보험료가
딱이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네. 전화를 잘 주셨습니다. 이제는 네, 남편분께서 꼭 한번 리모델링을 받아야 할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예. 실손 의료비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에게 예. 뭐 실손 의료비 가입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네네네. 고민해보시고 또 궁금한 네. 거 생기시면 연락 주시고요. 남편분 보험 외에 가족 보험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저희 이번에는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494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31살 아들이 친구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해 왔습니다. 3년 갱신형, 80세 만기, 20년 납, 월 16만 원. 보기만 해도 좀 답답한데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또 친구에게 좀 미안한데 바꿔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강진욱 전문가님 보시기에도 좀 답답한가요? 네. 예. 뭐냐면 31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1세가 지금 80세 보장이 설계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 나이 때도 80세가 짧다고 생각하는데 30세 아들이 80세로 된다면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런 갱신형에 대한 어떤 우리가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자, 3년 갱신형으로 중요한 건 20년만 내면 좋겠는데 80세까지 내야 되고요. 만약에 100세 보장을 하면 내가 100세까지 내는데 자, 지금 싸다고 가입한 이 돈을 그때까지 계속 내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30년, 그러니까 3년이니까 3년마다 내 나이가 올라가는 것만큼 비싸지는 보험료를 다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갱신형의 가장 좋은 만들어진 이유가 보험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보험료를 충당해야 되는데 좀 처음엔 싼 것 같게 해서 만들어드린 거라서 이거는 친구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그 친구를 통해서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면 다시 설계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가능하면 100세로 20년 납, 20년 납이 조금 부담되면 지금 아직 나이 30세라서 25년 납도 괜찮아요. 조금 느려서 내시고 그러니까 보장을 제대로 가장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지금 이 순간이 나한테 보험을 가입할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거를 잘 선택을 하시고 방송에서 어머니가 보시고 계시니까 중요한 건 3대 진단비, 실손 의료비,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또 젊으니까 상해 의료장애도 꼭 같이 상해를 보면 되게 나하고는 필요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상해도 의외로 애들이 운동을 하면서 다쳐갖고 골절되거나 내지는 뭐 어떤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중심해서 다시 설계 받으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고민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3580님께서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저는 65세 남성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데 80세 만기 암보험밖에 없습니다. 실손 의료비에 가입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보장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앞선 분과 좀 비슷한 경우이기는 한데 이분은 나이가 더 많으시고 당뇨까지 있으세요? 이광희 전문가님. 그렇죠. 오늘 예. 또 유병자분들 전화를 주시네요. 예, 예. 아마 가입이 여태 안 되셨을 거예요. 네, 이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네. 가입이 이제 아예 안 되셨던 분이실 거예요. 아무리 이제 젊으셔도. 근데 지금 딱 시기가 우리가 실손을 가입하실 수 있는 시기가 65세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예. 근데 이제 만으로 64세면 더 좋으시겠죠. 예, 왜냐면 예. 이제 올해까지가 65세시면 우리가 이제 상령일을 따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65세시면 지금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으시면 이제 인슐린 하시는 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약만 드신다 그러면 지금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딱 한 군, 이것도 이제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다 가입이 안 돼요. 안 되시고, 특정한 한 군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받고 있는데, 지금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할증이 2개로 붙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좀 부담이 되실 수는 있는데 가입은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나이가 이제 있으시고 지금부터 이제 보장을 받으시는 시기시라면 실손은 온갖 치료비와 검사비와 이런 것들을 다 보장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진단보다 실손을 우선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지금 시청자님한테는 이 문자 주신 분한테는 맞으실 것 같고요. 네. 물론 진단비와 다른 특약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병자분들은.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실손 자체가
자체가 좀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수는 있으세요. 보통 10만 원이 넘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감안하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실손 의료비를 먼저 가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입장에서는 할증이 좀 붙더라도 실손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희 벌써 보험 플랜 119 맞춰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기에 계신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간략하게 내용 남겨주시면 전문가 연락 가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해 주십시오. 네, 오늘 보험 플랜 119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